이어서 박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HTML 요소를 CSS로 제어하실 때 박스는 크게 마진 박스, 보더 박스, 패딩 박스, 컨텐트 박스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화면에 지금 보여지는 컨텐트 박스는 우리가 박스를 그렸다고 했을 때 이런 박스를 감싸고 있는 것이 컨텐트 박스가 됩니다. 이 컨텐트 박스의 안에서부터 패딩 박스가 생기게 되고요. 보더 박스, 마진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마진, 보더, 패딩, 컨텐트 이런 순으로 박스가 모양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컨텐트 박스는 말 그대로 컨텐트의 공간에 대한 박스고요. 패딩 박스는 이 컨텐트 박스를 감싸는 안쪽 공간, 즉 내부 공간에 대한 박스인을 말합니다. 보더 박스는 패딩 박스 영역을 감싸는 테두리 공간 박스 영역이고요. 만약 패딩 영역이 없다면 보더 박스는 바로 컨텐트 박스를 감싸게 되겠죠. 그리고 보더 박스의 바깥쪽 영역이 마진 박스가 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좀 요약해드리면 컨텐트 박스와 패딩 박스와 보더 박스는 배경색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 박스는 투명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배경색이 먹지 않고요. 마진 박스는 이제 외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박스와 박스 사이의 간격, 이렇게 박스와 박스 사이의 간격을 제어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인 마진 박스 영역이 되고요. 이 박스에서 여백을 주고 싶을 때 대신에 안쪽에 공간 여백을 주고 싶을 때 쓰는 것이 패딩 박스가 되겠습니다. 테두리 모양을 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것이 이 보더 박스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용도와 쓰임새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마진 박스는 배경색이 먹지 않고 패딩 박스는 배경색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진 박스는 음수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픽셀, 마이너스 20픽셀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패딩 박스나 보더 박스는 음수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실제 HTML 요소를 박스 모델로 확인하려면 개발 도구에서 특정 엘리먼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박스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딩 박스, 보더 박스, 마진 박스 각 박스의 영역을 확인하실 때 이와 같은 박스 모델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파랗게 보이는 박스가 컨텐트 박스, 녹색 박스가 패딩 박스, 보더 박스가 노란색 박스, 마진 박스가 주황색 박스가 되겠죠. 그리고 포지션 박스는 나중에 포지션을 공부하면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컨텐츠, 패딩, 보더, 마진 순으로 박스가 감싸져 있다 라는 정보 등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인라인 박스는요, 좌우 방향으로는 마진 또는 패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하 방향으로는 공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코드 요소에 마진, 레프트 값을 30픽셀만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요. 마진, 라이트 값을 30픽셀을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진 탑과 마진 바텀 어떨까요? 마진 탑을 30픽셀만큼 주게 되면 공간이 생기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 바텀도 30픽셀을 주게 되면 적용이 안 돼서 공간이 벌어지지 않는 거 볼 수 있어요. 인라인 블록 박스와 블록 박스만 위아래 방향으로 마진, 패딩을 설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딩도 확인해 달라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패딩 설정을 해봤어요. 패딩이 적용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패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패딩으로 인한 공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경색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보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사실 사용자는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패딩이랑 공간이 먹었다 할지라도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성을 보게 되면 마진 속성이 있고 보더 속성이 있고 패딩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스에다가 마진, 보더, 패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 방향 순입니다. 그래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순이기 때문에 탑 방향, 라이트, 바텀, 레프트 각각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기형이라고 해서 마진 값을 주실 수 있는데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을 줄 수 있습니다. 값이 3개가 되면 레프트 값은 라이트 값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값이 없어도 라이트 값을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바튼 값이 없다고 합시다. 바튼 값은 탑 값을 상속하게 돼요. 그래서 2개 값만 사용하게 되면 탑 라이트 값이 그대로 바튼 레프트 값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값만 설정하게 되면 라이트 값 또한 탑 값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마진 값을 하나만 쓰게 되면 상하 좌우 방향을 모두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2개의 값을 사용하면 위아래 공간은 첫 번째 값, 좌우 공간은 두 번째 값 설정이 됩니다. 세 번째 값을 추가하게 되면
첫 번째 공간과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에서 이 세 번째 공간은 바텀을 얘기하는 거죠. 아래쪽과 위쪽 공간의 크기를 다르게 줄 때 설정하시면 되고요. 상하좌우를 모두 다르게 주실 때는 이 4개 값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패딩으로 가져가게 되면 패딩도 속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작동 원리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이든 패딩이든 하나만 익혀두시게 되면 나머지도 동일하게 작동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보더의 경우를 보게 되면 보더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으로 두께, 모양, 그리고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죠. 보더, 탑, 위드, 보더, 라이트, 스타일, 보더, 바텀, 컬러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정하기보다는 보더라는 속경을 사용합니다. 위드, 스타일, 컬러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하 좌우 방향으로 모두 다 설정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탑이라고 쓰고 위드, 스타일, 컬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위쪽 방향에 대한 보더만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위아래의 좌우 방향을 조정하실 때 그때 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진의 경우도 속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패딩, 보더, 마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정해 보게 되면 내부에 디비전 요소를 만들어 보고요. 데모라는 것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콘텐트라는 걸 추가해 보죠. 데모라고. 그럼 페이지를 보게 되면 데모가 들어가 있는데요. 데모 요소에 width 값을 100픽셀, height 값을 100픽셀 설정해 보겠습니다. BG 값을 회색으로 설정해 보게 되고요. 이때 텍스트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주게 되면 이 폭에 대한 가운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조정은 쉽지가 않아요. 이 높이를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높이를 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라인 하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이트와 동일한 높이 값을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를 위아래로 양분하기 때문에 가운데 배치된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었고요. 데모 요소죠. 여기다 패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1M 이라고 되면 글자의 높이만큼 공간 설정이 돼요. 이걸 개발 툴에서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패딩 설정이 된 게 보이시죠? 글자 크기가 16픽셀이기 때문에 패딩 상하 좌우 방향이 16으로 설정이 됩니다. 패딩 탑이라고만 설정하게 되면 패딩 값을 위로만 먹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보더, 바텀, 1EM만큼 솔리드 다음 같은 색이 적용이 되면은 브라우저를 봤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에 보더 테두리가 먹게 되겠죠. 웹브라우저를 보게 되면은 패딩은 위쪽으로 16픽셀, 보더는 아래쪽으로 16픽셀, 그리고 직선 형태로 모양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발 툴에서 이 부분을 열어보게 되면 위드, 스타일, 컬러가 보이죠. 그래서 내용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진이 있었죠? 마진을 20픽셀만큼 설정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마진, 상, 그다음에 우, 하, 좌가 모두 동일한 픽셀 값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이 확인하기 위해서 10픽셀 두 개를 주게 되면 위, 아래는 20, 좌우는 10픽셀이었다고 했었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한 다음에 마진 값을 보면 위 20, 바텀 20, 오른쪽 왼쪽 모두 10픽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픽셀 설정하면 바텀이 10픽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진 값을 확인했을 때 위 20, 바텀 10, 좌우 1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5픽셀 설정하면 맨 마지막 네 번째 자리는 레프트 값이 1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값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어떻게 설정되는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 보더, 패딩을 모두 설정해 놓은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